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도 대통령과는 이미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경고성 계엄이니 걱정 말라는 대통령의 말을 미리 들어봤다는 국무위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무산되자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국무위원들도 경고용인 줄 알았을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도 들은 적 없다는 최 대행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내란 사태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빼면 윤 대통령이 경고용 계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경고용이었다면 그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용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 반면 비상계엄이 국회 무력화를 노렸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대체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최상목 문건 등 한둘이 아닙니다. 경고용 계엄 논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와 그런 적이 없다며 대놓고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정면 반박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월 3일 밤 10시 53분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누구를 체포하라는 건지 체포 대상인 목적어는 그 다음에 걸려온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에 달하는 체포 명단이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고 홍 전 차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 전 차장은 이 같은 행태가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북한 보위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에게도 보고한 내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 그리고 수방사령관 등이 여전히 건재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홍 전 차장의 깜짝 발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차 계엄은 홍 전 차장의 개인적인 추정이라는 건데 여당의 반박과 야당의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추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제2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인적 요소를 보건대 제2계엄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훈련되고 숙련된 정보관의 고급 판단입니다. 자신도 윤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지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당시 홍 전 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보고했는지를 두고는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자, 지금까지 국정농단의 중심, 배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건희였다라고 우리가 일관되게 목사님 주장해 오셨고, 그런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 배후가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 이 사람 이야기가 안 나오죠? 윤석열 탄핵과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은 필연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김건희 얘기가 사라져버렸다. 이거 지금 제가 판단 잘못하는 겁니까? 판단 잘하신 거고요. 예. 저도 그걸 제일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주목이, 관심도가 그냥 평소보다 내란 사태보다 80%가 떨어졌다고 그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밖에 안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네네. 예, 예. 관심도가. 예. 그전에는 눈만 뜨면 방송이고 예, 예. 신문이고 유튜브고 김건희를 다루는 게 이슈였는데, 내란 사태 이후에. 그러나 이제 이게 사각지대라는 거죠.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현실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는 분명히 이번 계엄령 내란 사태에 연관이 있는 거고, 몰랐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네.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가택연금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는. 네. 관저에서 지금 두문분출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날인가요? 압수수색이 아니라 이제 체포영장 하고 집행되고 이럴 무렵에 이제 여당 의원들도 좀 거기 방문하고 그랬는데, 용산의 대통령실 직원이 여사를 본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뭐 너무나 초췌하고 깡마르고, 또 여당 의원은 흰머리가 생겼다고 그러고 뭐 그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이게 다양한 인물들의 얘기가 종합된 겁니다. 네. 목격자들의.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그 용산에 근무하는 분들과 대통령실 총무처 관저 파견팀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정관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 여사님이 지금 빨리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다. 입원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언론과 민심이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낳을 것 같아서 입원을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전언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번에 어느 모 유튜브 열린공간 TV가 이제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윤석열 씨가 이제 3차 변론 마치고 건강검진하러 갔다. 건강검진하러 가서 3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유튜브 측에서 취재한 내용이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본관과 별관이 있잖아요. 그 별관을 대통령실 경호처 유니폼을 입고 대통령실 경호처라고 하는 그 이니셜이 새겨진, 이니셜과 정식 풀 명칭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지키는 것을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반경 6마일, 이거는 제가 취재한 겁니다. 반경 6마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 누군가, 이제 대통령은 분명히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이제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왜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으로 해놓고 경호원들이 왜 거기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제보를 했답니다. 그 해당되는 유튜버 측에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를 받아서 그 이제 탐사 취재를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뭐 입원을 하게 되면 뭐 입원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위해서 만든 게 국군 서울지구 병원이거든요. 그 옆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대통령실을 옮기기 전까지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병원이 국군 서울지구 병원이니까 뭐 아프면 입원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너무 언론을 의식해가지고 쉬쉬쉬하고 그걸 비공식화하니까 억측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이 여사 두 사람이 서로 조우할 시간도 없고 면회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온 추론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눈 치료하고 어디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거기 3시간 동안 체류할 때 김건희 씨도 같이 서로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 의혹이 나왔던 거죠. 어찌됐든 지금 현재 김건희는 네.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오더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택연금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상황을 리얼하게 묘사한 거지 뭐 실제로 뭐 가택연금이 돼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지금도 이제 이 사건에서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기의 어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를 보고 있다. 네. 전화를 돌린다든지 네. 뭐 비아폰 쓴다고 이미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비아폰을 쓰든 개인 폰을 쓰든 자기의 통신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도 많은 업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단행했잖아요. 그런데 경호처에서 그걸 막았잖아요, 긋고. 근데 이제 그 압수수색을 막은 것도, 관저의 압수수색을 막은 것도 김건희 씨는 거기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네. 취재한 사람들이 거길 없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이제 막았다. 만약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뭐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이제 조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법을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네, 이건 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공천 개입 의혹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에 더해서 김건희와 명태균 민간인들이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직후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 이 이태원 참사에 민간인 김건희와 명태균이 어떻게 해결을 할지 서로 논의하는 장면이 있는데 리포트로 정리했으니까 일단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해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이미지 280개를 복원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SNS 대화에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 전달은 물론 명 씨가 선거 전략과 캠프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 당선 후 명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5개월 뒤인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22년 11월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김 여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사태 파악은 이미 다 됐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에 명 씨는 국정조사위원으로 당내 의사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점식, 배현진, 송원석. 국정조사 대상 기간에 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주호영이 양보했는지 큰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거 없는 막말을 퍼부으며 언론 플레이에 나섰습니다.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조 윤핵관인 장제원과 권성동 의원은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는 애초 합의에 져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거나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출범을 비난했습니다. 막말의 배우가 김건희 여사였는지 명태균 씨의 언론 플레이 조언에 따른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국회 합의사항인 국정조사에 대해 자신이 사태 파악은 다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며 민간인 명태균 씨에게 의견을 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명 씨가 직접 윤 대통령과 소통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참사 닷새 만인 2022년 11월 4일,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려고 김영선 의원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라고 적은 뒤 관련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주최자가 없는 지역 행사에서도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당시는 민간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매달 절반씩 받아 챙겼고 창원 국가산단 유치를 막후해서 지휘하는 등 막강한 실력을 과시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명태균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후에는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명 씨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면서 때로는 국정에 대한 자문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상회담 외곽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외교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순방 직전인 2022년 11월 7일 오전 7시 35분, 명 씨는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이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며 남쪽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놀란 김 여사가 1분 만에 어떤 이유죠? 라며 캄보디아와 발리를 간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명 씨는 마산 앞바다의 정어리대 집단 폐사, 이태원 참사,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연이어 터져 자신이 그런 꿈을 꾼 것 같다며 난데없이 꿈 얘기를 꺼냅니다. 김 여사가 순방길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이런 놈들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것 같다며 한 신부가 윤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된 기사 링크를 공유합니다. 김 여사의 답변은 따봉 손짓을 하는 선인장 이모티콘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순방 동행이 정상회담 외곽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외교라더니 실제로 김 여사는 예정된 일정에 불참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원래 일정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의료원 방문, 이후 프놈펜에서 비행기로 40분 거리인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12일 앙코르와트 방문, 13일에는 시청각 장애인 학교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수도 프놈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배우자 프로그램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겁니다. 11일 프놈펜의 한 의료원을 방문한 김 여사는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 못 온 아동의 집을 다음 날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치료 받아야 돼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너무 순수해. 김 여사는 캄보디아 수도에만 머물며 한인이 운영하는 떡볶이 집과 업사이클링 가방 제작샵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13일에도 이틀 전에 갔던 의료원을 다시 방문했는데 대통령실은 심장질환 소년의 실질 지원을 위해 의료원 측 논의가 우선이었다며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꿈 얘기를 해주면서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를 제안했고 김 여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했고 명 씨와 함께 일했던 강희경 씨도 같은 내용을 명 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의 주술적인 외교 조언을 김 여사가 받아들이면서 현지 일정이 모조리 수정된 사실이 이들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하며 이태원 참사 해결을 위해 경찰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인사를 재조정해야 한다거나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남하 정책을 무서워한다며 대한민국의 무기를 동남아에 수출하고 동남아의 천연자원을 받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라는 등의 조언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을 도와준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소 3달 전에 이 같은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직후인 2021년 7월 4일 명 씨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보도를 전달한 뒤 이재명 후보 쪽에서 뉴시스에 의뢰해서 작업한 여론조사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자신이 전달받은 글을 명 씨에게 보내줬습니다.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NR 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윤이 높게 나온다고. 이재명 쪽에서 머니투데이에 PNR 조사 문제 삼아왔음. 그게 통한 듯. 머니투데이에 항의 필요. 그러나 명 씨는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에 김 여사는 아 다행이네요. 해결 가능한 거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12일 명 씨는 여권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한 민심 조성이 들어갔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본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를 중지할 압력을 줬다며 공산당 정권이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걱정이네요 라고 하자 명 씨는 대화를 이어가다 관계 없습니다. 대안을 다 마련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3일 명 씨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이 팩트인가요?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장 씨는 김건희 여사의 카톡글 내용과 거의 똑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는 분명 민주당이나 정부 차원의 아주 강력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을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대화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과 관련해 여권으로부터 회유를 받았고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정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언론 기사를 명태균이 보내자 김건희 여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고 명태균은 이준석은 이걸로 밀어붙인다고 전화가 왔다라면서 이준석이 여권의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다 라고 말한 언론 보도를 보냈다고 적혔습니다. 같은 날 명 씨가 또다시 민주당의 여론조사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큰일이네요 라면서 저보다 남편 통화가 시급하다. 남편 통화가 끝나면 전화를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김 여사는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기사가 나오자 큰일이네요.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 여사가 홍이 1등은 안 되나요? 라고 재차 걱정을 하자 명 씨는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야당 1후보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명 씨가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김 여사는 네 제발요. 라고 읍소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는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호원들을 인간 방패로 떠밀며 숨어서 버티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며 피하려 했지만
여러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빼곡히 담고 있는데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의 핵심 쟁점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는 물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부의 말은 다릅니다.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봉쇄가 아닌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헌법재판관마저 의문을 표했습니다.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정반대 진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100쪽 이상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공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공소장에 적시되는 만큼 탄핵 심판엔 속도가 더 붙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힘에서 윤석열 언제 손절하나 이 타이밍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언제쯤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윤석열 파면이 나오면요. 지금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저는 바로 손절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와 주류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의 권영세, 권성동이 저는 당의 주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류라는 것은 전광훈을 위시한 소위 말하는 강성당원들이 주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김민정 같은 맹륜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저 집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44명이 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면이 나오면 왜 권성동, 권영세는 손절을 하느냐? 바로 대선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일 만에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는 손절을 안 하고서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파면 이전에 손절하는 건 너무 빠르고 파면이 나오는 순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동시에 윤상현을 위시한 소위 친윤 세력들, 맹윤 세력들은 그 주류들은 아마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격적인 반응. 그러면서 향후 경선을 관리할 때 요 부분, 요 주류들의 행동이 상당히 저는 위험적인 지점일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아마 중도 확장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 흐름에 아마 이 윤상현을 위시한 정광훈 세력들의 이 주류들이 어마어마한 발목 잡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를 진지하게 시작할 거고요. 진짜요? 동시에 주류는 뭐 어쨌든 간에 판은 짜겠지만은 이게 또 오세훈이나 한동훈과 같은 당내 당원들의 또 소위 말하는 지지를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탄핵 찬성파들. 네. 이 두 세력이 일대 결전을 아마 좀 당내에서 경선을 앞두고 하지 않을까 싶고 그 타이밍에 저는 명태균 황금폰도 더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황금폰이 나와야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나 또 연루된 사람들, 홍준표 이런 사람들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준석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김문수나 한동훈 쪽에서는 아마 명태균 황금폰을 좀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손절을 못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을 탄핵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 타이밍을 재고 있을 텐데 저는 일단 파면 결정이 나면 헌재를 부정할 겁니다. 헌재를 부정하는 걸로 또 재미를 볼 거예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위시한 이른바 맹륜들은 절대로 윤석열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끝내 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가장 마지막에 놓을 사람들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요. 네. 일단 헌재의 파면을 부정할 단계에 일단 첫 스텝은 밟아갈 것 같고 두 번째 스텝은 언젠가 그 손절 타이밍을 재겠지만 조기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거의 분당에 가까운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힘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특히 이제 설 연휴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실 텐데요. 네.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김문수입니다. 지금 결과치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과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있고 지금 여권 주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김문수로는 대선 양자 대결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끊어내는가. 윤석열에 대한 손절을 동의어로 보수 아스팔트 세력을 손절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신들이 대선 때 얻을 표가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 타이밍이 아주 늦어질 거라서요. 요거를 두고 합리적인 쪽은 아마 이분들과의 갈등을 한번 대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분당에 가까운 갈등을 벌이고 나서 아마 손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